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연습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스피치 학원 가시라고. 그쵸? 왜 스피치 학원을 가라고 하냐면 이게 말도 자체도 이렇게 글쓰기랑 똑같거든요.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요. 네. 그게 요령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정식 말하기를 배우면 여기에다가 이제 변형된 말하기를 배울 수 있으니까 말하기를 정식으로 배우려면 스피치 학원을 가든지 웅변 학원을 가든지 해보시면 됩니다 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스피치 학원 못 가요 라는 경우에는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써요. 써서 기억을 한 다음에 순서를 기억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써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글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쓴 다음에 말을 하시면 돼요. 쓴 걸 가지고 응용하면서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언제 그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인데 언제 다 쓰고 해요?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 말하는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말하는 상황을 기억해서 이걸 피드백을 해서 본인 스스로 이런 상황에 나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기억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를 그 상황에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야 말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번 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반응 있는 거를 자꾸 누적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 비유사한 상황에서 써먹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반응을 잘 아는 것. 사람들이 아니요. 본인이 말했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해봤던 것, 언젠가 써먹어봤던 것, 언젠가 활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의 그 경험들이 점점 정교화되고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스피치 대회를 나갈 때 5분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50시간을 연습해요. 50시간. 50시간? 그래요. 5시간을 연습해서 5분을 발표했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그러면 이건 제법 잘 말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 안 하고 막 말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요 라고 했으면 이렇게 막 말하는 걸 참고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대화입니다. 침묵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가장 잘 하는 대화가 듣기예요. 첫 번째 듣기. 대화니까 상대방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들으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듣기를 충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결국에는 답답한 상황은 좀 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막말에서의 실수는 줄이죠. 듣기를 잘하면 말했을 때 실수가 줄어요. 그리고 이 듣기가 늘어나면 이 듣는 상황에 내가 어떤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자꾸 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사람은 말만 하고 끝나는데 듣는 사람은 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도 꼭 스스로 하기 때문에 2배로 이익이라고. 이해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대꾸, 그래? 헐, 대박. 그렇구나. 하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것들, 뭐, 신림동 영숙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것도 있는데, 헐, 그래? 대박. 그렇구나. 이건 어떻게 되는데?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타이밍을 재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잘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글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 정리하는 습관, 자료를 모으는 습관. 그 제동, 토크쇼 하는 사람들, 제동씨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보면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을 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고 싶으면 말하는 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는 이 정도의 일을 하겠다. 특히 자,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나 말고 말을 잘하는 친구를 멘토를 해서 관찰을 하고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했다가 이거를 내가 해보면 또 어색할 수 있거든요. 이걸 나라면 어떤 식으로 그 상황에서 말할 것인가 라는 거를 연구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연습, 어떻게 해요? 상황에 대한 기억, 피드백.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요.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늘어나고, 그쵸? 어떤 대화 상황에 대한 일기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정리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코드, 자신의 말할 수 있는 방식, 자신의 말할 수 있는 경험들을 누적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정리 안 하고 라고 하는 문제는 말과 또 다릅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생각의 기술이라고 찍어서 올렸죠. 네.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생각의 기준을 정하고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생각의 기준은 동화샘 생각의 기준 뭐 이렇게 쳐서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하는 법에 대해서 또 별도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답변을 하면 자, 막말에서 스스로 답답해요 해서 이 포커스는 막말까지입니다. 그 막말을 줄이시려면 이렇게 듣기를 더 연습하시고 듣기에 치중을 두시면서 듣기에서 속으로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그 상황을 기억해 보시고 그런 유사한 상황이 냈을 때 적절한 피드백, 적절한 대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순차적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이 대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대화하는 것 같은데 대화의 본질은 한 70% 80%가 다 사교 언어예요. 그래서 헐 그래? 와 대박 오 얼굴 좋아 보이는데 밥 먹었니? 뭐 거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10%도 안 될지도 몰라요. 핵심은 A4로 쓰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리해서 하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공식적인 말하기나 토론하면서 말하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말하기의 방식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말하기에서는 그렇죠? 편안하게 상대방을 호응해주면서 듣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질문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피드백과 답변은 힘들겠네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